오케이, 다 푸셨나요? 자, 수능 완성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문제풀이 스킬하고 방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연계교재의 개념도 있지만 이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 내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자, 답을 불러줘 볼게요. 자, let's check it out.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2페이지 엑서사이즈 1번의 정답은 5번, 2번의 정답은 3번, 3번의 정답은 5번, 4번의 정답은 2번. 4번의 함의추론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됐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같이 가봅시다. 자, 먼저 요약집 보시고요. 자, 일단 요약집 먼저 보시면, 자, 중국의 곡물 비축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고요. 자, 중국의 국가 곡물 비축 시스템이 있대요. 당연히 곡물을 비축해 놨다가 자급자족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한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노력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곡물 비축량의 예상치가 초과해서 예상보다 너무 많은 곡물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곡물 비축량의 예상치 초과에 의해서 정부의 관리와 유지 비용이 많아지겠죠. 야,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인민이 11억 명인데 11억 명이 먹을 음식을 비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공간이나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자, 그랬더니 곡물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죠. 비축량 자체가 많아지니까 이제 곡물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곡물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누구의 소득이 줄어요? 농민의 소득이 줄죠. 그럼 당연히 도시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람과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빈부격차가 커지겠죠.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로 결국 연료용 에탄올 산업의 장려를 통해서 잉여 곡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글은 앞에 소재 부분에 중국의 곡물 비축 시스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뒷부분에 중국의 곡물 비축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이렇게 해서 하나 써놓으세요. 일단 얘는 요 정도로 해서 뭐 제목이나 주제 정도 물어보는 거 나쁘진 않겠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문제점만 얘기하거나 해결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요게 나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항상 얘기하지만 메인 아이디어 문제는 대략 4문제가 출제되고 4문제 중에 2문제는 주워먹기, 2문제는 난이도 높게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얘는 조금 쉬운 지문에 해당하겠죠. 자, 일단 얘는 요약 정리만 정확하게 확인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문 전체 해석은 좀 시간 아까워요. 얘는 however와 consequently 요 두 개 일단 연결사 먼저 확인해 놓으시고요. however와 consequently로 however 앞에 부분에 중국의 음식물 비축은 긍정적인 거였잖아요. 국가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그러나 라고 하면서 문제점이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결과로서 이런 해결책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죠. 그래서 however와 consequently 연결사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얘네가 사용된 문장 정도만 해석을 해놓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however 문장과 consequently 문장만 해석할 수 있으면 이 지문은 뭐 다 끝납니다. 자, however, 그러나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 grain reserves, 이 곡물의 비축은 여기서 reserve가 비축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우리 reserved가 나오면 무슨 의미예요? reserved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얘는 사람의 성격과 연결돼서 내성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할 말을 바로 말하지 않고 할 말을 뒤쪽에 비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내성적인 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의 비축이 have exceeded 초과하고 있습니다. 뭐를? expectations, 기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due to 뭐 때문에? bountiful harvest, 풍부한 수확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 자리 정답 3번에서는 앞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the second problem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consequent fall. 자, 어떠한 이 결과적인 하락이래요. in grain prices, 이 곡물 가격에서의 결과적인 하락입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의 하락은
has in turn 차례로 prevent 막아주었습니다. big income gap 커다란 수입 차이를 막아준 게 아니라 만들어낸 거였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prevent가 아니라 produced가 들어가는 자리였던 거고요. 뭐 created 이런 걸 써도 상관은 없겠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consequently 이 문장까지만 확인. 결과적으로 promotion of the fuel ethanol industry, promotion이라고 해서 촉진, 홍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뭐에? The fuel ethanol, 연료 에탄올의 촉진이래요. 그래서 연료 에탄올 산업의 촉진이 has been a good option,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For the use of excessive grains, 과도한 곡물의 사용에 대한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For increased grain consumption, 이 증가되어지는 이 곡식 사용에 대해서 and farmers welfare, 그리고 농부들의 복지에 대하여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곡물에 대한 해결책까지를 얘기한 질문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이 정도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뒤쪽으로 가서 엑서사이즈 문제풀이로 가봅시다. 자, 요약본 먼저 보면요. 자, 자율주행 요건이 이 글의 소재래요. 그래서 먼저 도입 부분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숙지를 통해 자율주행의 안전운전이 보장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율주행이란 건 자동차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숙지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앞으로 5초 가다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2초 가다가 장애물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2m 가서 다시 직진, 이런 식의 장애물 숙지가 정확해야 되죠. 그래야 안전한 운전이 된다는 거고요. 자, 장애물 및 경로 경계에 대한 확인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런데 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서 도시화된 지역과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당연히 도시화된 지역은 딱딱딱 자리가 정해져 있고 변형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구조화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연석이나 교통표지판이나 차선이나 건물처럼 식별 가능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은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죠. 비포장 도로면 당연히 높이라던가 땅의 표면이라던가 비가 올 때나 날씨가 바뀔 때마다 식별해야 되는 게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복잡성이 올라가게 되더라. 이걸 말하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글은 다른 것보다 앞에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세요. requires 뒷부분에 나오는 a very precise knowledge of the surroundings, 이 부분만 가로칸 쳐두시고 확인. 도시화 지역과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는 뭐가 필요하더라?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요것만 정확하게 확인해 놓으세요. 지문 난이도상 절대 출제될 수 없는 지문입니다. 하지만 조기 부분 정도만 확인을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due to the abundance of reference elements, 참고 요소의 풍부함 때문에 더 큰 복잡성을 제공합니다. 맥락상으로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밑에 나오는 어번던스가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는 복잡성이 증가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딱 규격화된 패턴화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규격화된 패턴화가 없다는 건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풍부한 게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해서 복잡성이 올라가는 거였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석이 있다. 연석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딱 있으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면서 이게 연석이구나 라고 해서 돌아가면 된다고요. 근데 시골 지역에서는 연석의 모양이나 연석 외에 돌이라던가 장애물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참고 요소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복잡성이 올라간다. 요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이 지문은. 됐습니까? 더 시간 쓰기 아까워요. 자, 그 다음 2번 지문 가볼게요. 별표 3개요. 자, 2번 지문은 별표 3개 갑니다. 내용 지문 좋네요. 자, 2번 지문은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출제 가능성 겁나 높습니다. 그리고 9월 모평 때는 수능 완성에서 앞쪽 부분 연계를 좀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실전편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하는 부분에서 별표 3개짜리 4개 쳤는데 5개 쳤네.
별표 3개짜리로 선생님이 치는 애는 9월 모평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연대 보면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앞쪽보다는 실전편에서 수능에서 많이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3개짜리 지문은 어디에 나올지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꼭 확인해 놓으세요. 지문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지문에 나오는 요약 먼저 가봅시다. 자, 요약 잘 가보세요. 자, 일단 소재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 연관성이래요. 얘들아, 우리 권리라는 건 내가 뭔가를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의무라는 건 내가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권리와 의무는 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아한테 어떠한 권리를 요청을 해요. 야, 선생님은 남자니까 선생님을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수아의 입장에선 선생님이 권리를 요구하니까 수아의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그 권리에 맞서는 의무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권리와 의무라는 건 누군가가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권리를 당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사한 권리에 대해 뭔가 의무를 줘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봐보세요. 지문 보면서 좀 더 이해시킬게요. 자, 그러면서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면 권리라는 건 일방성이죠. 나는 이래 동물을 보호해야 돼. 그렇다고 동물한테 우리를 보호해줘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인간으로서의 생리적 존재래요. 야, 인간으로서의 생리적 존재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라는 의미로 존재를 하는 순간 인간이 가지는 권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배려를 한다거나 나를 신경 써야 한다는 의무가 동시에 생기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부분에 이어지면서요. 운영 철학으로는 부적절하대요. 왜냐면 의무가 없는 권리, 그러니까 권리만 계속 주장하고 의무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자기가 좋을 대로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운영 철학이 안 된대요. 이건 단지 힘의 싸움을 하는 것뿐이래요.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그걸 겨루는 게임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권리를 요구하게 되면 동시에 의무에 대한 표명이 되는 거래요. 우리 표명이라는 건 밝히는 거잖아요. 권리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의무를 밝혀야 되는 상황이 상호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지문 내용을 가볼게요. 지문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용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 칠판 보시고요. 책 보지 마시고 칠판 보고 먼저 가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서 정리 들어가 봅니다. 자, whatever the origin of the term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용어의 기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연히 whatever는 무엇이든지 간이니까 이만큼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in practice 실제로 rights 권리는 have become a politically enforceable 이라고 했죠. 자, enforceable 이라고 하면 집행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었고요. 집행할 수 있는. 자, 실제로 권리는 정책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 권리라는 건 집행 가능한 계약이 돼요. 왜냐면 사람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약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무엇과 함께 with demands 요구와 함께 and 그리고 expectation 예서 기대와 함께.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요구와 기대를 가지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 되어왔대요. 권리라는 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권리라는 건 집행할 수 있는 계약이 되었다. 일단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자, 좀 더 내용 보면서 갑시다. 자, sometimes 때때로 the contract 이 계약은 seem to be 뭐뭐인 듯 보입니다. letter 여기서의 letter는 아주 이런 듯 보입니다. 일단 one-sided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그리고 multidimensional이라고 하면 다차원적인 이라는 의미로 여러 방면적인, 서로 반대말인 거죠. 아직은 one-sided인지 multidimensional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뒤를 봤더니 it is assumed 가정되어집니다. 뭐가? 헤디아가. The basis of civilization. 자, 문명화의 기반은 is that physiological existence. 생리학적인 existence. 존재인 것으로서 가정되어집니다.
근데 무엇으로? as a human being, 인간이란 존재로서 by itself, 그 자체에 의해서 imposes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impose는 부여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뭐를 부여한대요? the duty to do something,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래요. 뭐에 대하여? about it, 그 권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장에서 A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it is assumed 들어가면서 가정되어진대요. 뭐가? The basis of civilization, 이 문명화의 기반은 is that physiological existence, 생리적인 존재래요. 인간이란 존재로서.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로서 생리적 존재란 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인간이란 이 존재 그 자체가 imposes, 부과한대요. 부여한대요. 뭐를? 뒤에 부분에 on others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여한대요.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인간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부딪히지 않을 권리, 또는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요. 그럼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럼 이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일방적인 거야, 다차원적인 거야? 일방적인 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할 의무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다차원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의미의 권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뒤쪽 보세요. 자, as a battle cry. 자, battle cry라고 하면 우리 표어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에서의 외침이라고 해서 표어. 자, 한 표어로서. 그럼 as in women's liberation movement, 여성의 자유운동에서와 같이 한 표어에서. 자, this is fine. 이것은 좋습니다. But, 그러나 once the obvious tyrannies라고 했죠. 자, tyrannies라고 하면 횡포라는 의미고요. 횡포 또는 독재. 그래서 once를 써서 일단 the obvious, 분명한 횡포가 have been removed, 제거되어진다면 the battle cry, 이 표어는 is blank,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서? as an operating philosophy, 운영 철학으로서 이 표어는 비해집니다. 자, 봐보세요. 여성의 자유운동을 예로 들었죠. 여성 자유운동을 위해서 여성도 똑같은 인간이다, 남성과 평등하게 대해라 라는 표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 알았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 라고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 표어는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평범하게 만들었는데 그 표어를 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건 적절한 거야, 부적절한 거야? 부적절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주장을 하는 상태에서 횡포가 있어요. 폭군이 있어요. 근데 그 폭군이 있어서 나를 계속, 나한테 일을 계속 시키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다, 쉴 시간을 달라라고 표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횡포를 부리던 폭군이 알았어, 이제 인정해줄게, 내가 너 적절하게 시간 관리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내 권리를 요청했고 그 권리에 대한 획득이 된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가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와 동시에 뭐가 생겨야 돼? 그럼 일할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그에 맞춰서 내가 생산력을 높이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나의 의무가 동시에 생기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일단 inadequate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운영 철학으로서의 이 표현은 더 이상은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뒷부분 보세요. Because, 왜냐하면 rights, 권리래요. Without obligation이 의무죠. 그래서 의무가 없는 권리는 merely, 단지 power play, 힘의 게임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의무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이것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결국 힘 게임인 거잖아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걸 겨루자라는 거죠. 자, 그럼 뒷부분에 just as freedom may need to be earned. 자, just as 세목하나 한번 빵 치시고요. 자, 요런 구문 좀 잘 보셔야 돼요.
just as를 쓰고 나서 뒤에 부분에 so가 나오죠. just as A, so B라는 표현이에요. A에서 그러하듯 B에서도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just as A, so B. A에서 그러하듯 B에서도 그렇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just freedom, 자유가 may need to be 언데 획득되어질 필요가 있듯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right, 권리가 need to be balanced, 균형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just as A 써줄까요? just as A, so B라는 표현이고요. A 하듯이 또한 B하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just as A, so B. 그래서 자유가 획득되어질 필요가 있듯이 권리도 균형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second rank of the contract라고 얘기를 했죠. 계약의 두 번째 다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계약하게 되는 순간 이걸 이렇게 합시다라고 계약을 하게 되는 순간 이게 계약의 첫 번째 다리인 거죠. 이렇게 합시다라는 의미로. 그럼 이렇게 합시다라는 계약을 짓게 되면 동시에 그 계약을 지켜야 하는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the second rank of contrast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즉, the second rank of contrast는 다시 얘기하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의무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직접 연계로 second rank of the contract 여길 빈칸으로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빈칸으로 나오면 직접 연계되더라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적겠죠? 꽉 기억을 해두세요. second rank of contract 계약의 두 번째 다리. 이게 계약의 두 번째 다리로서 의무를 말하는 거죠. 즉 권리도 균형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균형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를 second rank of the contrac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명심해 두세요. 자, 그럼 저 뒷부분에 that is by obligation 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의무에 의해서. 결국 이게 같은 거잖아요. 즉 의무에 의해서. 자, 그러면서 obligations 의무들은 of course 물론 no more than, 자 우리 no more than은 only와 똑같은 의미죠. 단지. 자, 의무는 단지 the receiving end라고 얘기를 했죠. 자, 받는 쪽이래요. 뭐를? of the right, 권리를 받는 쪽이래요. 근데 어떤 권리를 받는 쪽? demanded, 요구되어지는 권리를 받는 쪽이래요.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해됩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권리를 이 B라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죠. 야, 너 나를 조금 더 잘 대해줘. 이렇게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사람이 B한테 권리를 요구하는 순간 권리를 요구당한 B는 A한테 이 권리에 대해서 행해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의무는 단지 뭐래요? 받는 쪽이래요. 뭐를 받는 쪽? 권리를 받는 쪽이라고요. 근데 어떤 권리? 다른 사람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권리를 받는 쪽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아주 좋습니다. 표현 자체를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했죠. 얘가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인데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자, 조금 올려서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the to라고 하면서 여기서의 the to는 당연히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과 권리를 받은 쪽이 되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은 should be so blank. 자, 너무나 이래서 되어야 합니다. 결국 so that 부분 쓴 거네요. 자,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이러해서 that 그 결과 demand for one 한 사람에 대한 요구는 is always accompanied 항상 동반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a statement of the other
다른 한쪽의 표명에 의해서 항상 수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권리를 요구하면 그 권리 요구에 대해서 그 권리 요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의무가 표명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너무나 이 두 사람은 다른 거야? 분리할 수 없는 거야?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권리를 줘라고 말하는 순간 이 상대방은 그 권리에 대해 보여줄 의무가 표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C자리에 들어갈 내용은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요 질문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나왔던 빈칸 포인트 2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기 accompanied by a statement of the other 이 부분 역시 빈칸으로 추론되기 아주 좋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얘는 빈칸 추론 말고는 다른 포인트는 없어요. 나온다면 빈칸 추론으로 100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선생님이 잡아준 3군데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요약을 한 번 더 봅니다. 자, 이제 지문 정리한 상태에서 요약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권리와 의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권리란 요구를 담고 있는 계약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인간이란 존재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생리적 존재로 인해서 내가 권리를 갖고, 근데 내가 권리를 가지는 순간 타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가 부여되는 거죠. 나를 건드리지 않을, 나를 신경 쓸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운영 철학으로는 부적절하대요. 어떤 경우에? 의무가 없이 권리만 요구하는 경우에. 그래서 의무가 없는 권리는 결국 힘의 게임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의무와 권리가 뭐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권리에 대한 요구는 동시에 뭐와 함께 온다? 의무에 대한 표명과 같이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지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지문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 뒤쪽으로 가서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3번 요약문 먼저 봅니다. 자, 3번의 요약문은 예술 및 미학 교육에 대한 얘기고요. 자, 예술과 미학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과목 교사의 예술과 미학은 통합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과목 선생님이 예술과 미학을 같이 가르칠 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예술 통합에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일반 교육자들의 예술 교육을 막는 예술 전문가들이 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예술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고요.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정리요.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다른 건 다 제끼고 여기만 봐놓으시면 돼요. in addition 쓰면서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요. 앞에 부분에 일반 교사가 예술과 미학을 통합하는 교육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in addition, 게다가 art specialist의 이 예술 전문가들은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tend to discourage는 막다, 낙담시키다죠. 막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General educators, 일반적인 교육자들이 뭐 하는 걸 막으려는? From teaching about the arts, 예술에 대해 가르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랑 이어지면서 이 부분은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술을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럼 이제 왜 이걸 막으려고 하는지 뒷부분의 내용이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얘는 연결고리가 명확하죠. 뒷부분에 understandably라고 하면서 당연히도 they, 이때 they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요? art specialist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문사부로 물어보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당연하게 understandably는 이해할 수 있게니까 당연하게죠. 당연하게 예술 전문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The few art positions, the few라고 하면 몇 없는, 거의 없는 이 몇 없는 예술 직책이 in the school, 학교에서의 to lessen, 줄어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은 disappear,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they 그들은 요 they는 계속해서 예술직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open deny 부인합니다. They are the only ones. 그들이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가 아니라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deny가 아니라 주장하다, insist나 argue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who can teach their subjects 그들의 주제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딱 요 문장 문삽 정도 괜찮습니다. 뭐 윗부분은 더 그냥 쫙 읽어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뒤쪽에 4번 가봅시다. 아이고, 이 4번은 진짜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냥 요약문만 보고 마무리 확인만 할게요. 자, 요약문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옹호한 로버트 허친스라는 사람이고요. 30세의 대학 총장으로 임명됐고 논란을 일으키는 개혁이 있었고요. 충성맹세에 반대했고 학문의 자유 강력을 옹호했어요.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를 샀고요. 그래서 기자 한 명이 공산주의를 그 대학에서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문제에 빠질 거 생각해서 암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야 니네 그러면 공산당이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암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암도 가르치고 있으니 공산주의는 당연히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은 내용 파악이랑 굳이 나온다면 내용일지 불일지 정도 볼 수도 있긴 한데 어휘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야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겁니다. 이거 굳이 시간 투여 안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뒤쪽에 10강은요. 지문 보면서 선생님이 좀 뽑을 만한 내용이 있나 하고 봤는데 뽑을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지칭 추론이 확실히 없어진다라고 선생님이 장담을 못합니다. 원래 9월 모평을 봐야 예를 들어서 9월 모평에 지칭 추론이 없어지고 똑같이 함의 추론이 나왔다. 그럼 지칭 추론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9월 모평 때 또 지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10강에 나오는 지칭 추론은 이따 문제풀이 시간만 한번 갖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지문 자체에서 굳이 우리가 건드릴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는 볼 필요성은 있어요. 문제를 풀어는 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지금 잠깐 쉬고 3교시로 바로 갈게요. 그럼 이제 이거 하고 비탈 추론 스타트네요.